여러분은 판도라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국민 여러분, 한별 1호기는 지금 현재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원자력 발전소가 폭파되어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 모습을 그렸는데요. 이러한 무시무시한 원자력 발전, 과연 나쁘기만 한 것일까요? 현재 많은 선진국들이 원자력 발전을 포기하는 요즘, 우리나라는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우선 원자력 발전이 좋고 나쁜 것을 생각하기에 앞서 원자력 발전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요. 원자력 발전이란 핵 분열 연쇄 반응을 통해서 발생한 에너지로 물을 끓여 발생한 수증기로 터빈 발전기라 불리우는 발전기, 다시 말해 여러 개의 블레이드를 달고 거기에 증기 또는 가스를 내뿜어 고속 회전시키는 기계를 작동시켜 전기를 생산해내는 행동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원자력 발전의 장단점은 무엇이며 세계 여러 나라는 원자력 발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원자력 발전의 핵심 장점 두 가지를 알아봅시다. 원자력 발전의 장점 첫 번째는 다른 발전에 비해 발전 비용이 가장 적게 듭니다. 두 번째로 원자력 발전은 화석 연료를 태울 때 발생되는 유해 물질이 없기 때문에 생태계 위협 요인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의 단점 첫 번째는 높은 발전 비용입니다. 앞서 말한 발전 비용이 적다는 얘기는 발전 후 폐기물 폐기 비용 제외 시에 해당되는 비용이기에 그 비용을 포함시킨다면 다른 발전 방법들보다 제일 비싸집니다. 두 번째는 대형 사고 발생 위험인데요. 인간의 실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원자력 발전소에 이상이 생겼을 시 그 피해가 엄청납니다. 인간의 실수로 사고가 난 체르노빌 원전 사고, 자연재해로 사고가 난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해줄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앞서 말한 탈원전 국가들이 선택한 방법은 신재생 에너지인데요. 신재생 에너지가 무엇일까요? 신재생 에너지란 기존의 화석 연료를 재활용하거나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탈원전 선언을 하는 국가들이 증가함에 따라 신재생 에너지 사용 비율은 한 기구의 조사에 따르면 2011년 1.3%였지만 2014년 6.3%로 약 5%포인트가량 증가하였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의 종류로는 태양광, 풍력, 조력, 파력, 지력, 바이오 디젤, 바이오 연료, 바이오 가스 등이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에도 당연히 장점이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의 가장 큰 장점은 친환경성입니다. 오염물질 배출 비율은 낮추고 지구 곳곳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며 끊임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설치 기간이 길어 주민들에게 소음 피해가 가고 설치 비용이 매우 큰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요. 지금까지 저희는 원자력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그럼 원자력 발전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발전 방법을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갑자기 발전 방법을 바꾼다면 블랙아웃과 같은 불편을 겪게 됩니다. 지금 설명한 두 발전 방법의 복합적인 사용 방법 문제는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기에 두 발전 방법을 큰 사고 없이 바꾸려면 중학생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용하는 플러그 뽑기, 냉난방기 온도 적정 온도로 설정하기, LED 전등으로 교체하기 등과 같은 기초적인 행동들부터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